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자살의 원인이 대부분 우울증으로 밝혀집니다. 평소 명랑하고 쾌활해 보이던 사람이 우울증이었다니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의 마음속 숨겨진 병,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정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즘 주변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순간 나 우울증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너 우울증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울증은 대표적으로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증상으로 하는 증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단순히 신체 정신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문제는 나아가서 자살로까지 이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한 동반 자살과 자살 사이트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질병이 돼버린 느낌이 네. 되는데요. 평소 좀 활발해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우울증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모든 자극들, 정신적, 육체적 자극들이 네. 모든 우울증의 또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의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우울증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네. 또 유전적으로 어른들 중에 우울증이 있었던 분들은 그 가족들 역시 우울증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급격한 온도 변화, 또 경제적 또는 뭐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도 네. 우리가 우울증이 심하게 또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유군과 칠정이라고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들, 온도, 날씨 이런 여러 전반적인 것을 유금이라 하고요. 네.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감정 변화들 아. 그걸 칠정이라 하는데 이런 유군과 칠정에 의해서 우울증이 온다라고 한의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신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러한 요인들 말고 아까 말씀 가운데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다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울증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의욕 상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욕 상실에서 흥미 상실, 생활 자체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나아가서는 그 이상으로 자살까지 동반되고 자살을 대부분에서 우울증인 환자분들은 한 번 이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느낀 것은 수면장애, 그다음에 의욕상실, 흥미를 잃어서 일상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그리고 과도한 피로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생활하다 보면은 좀 기운이 많이 빠진다라거나 네.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나도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울증에 대해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박사님이 준비하신 게 있죠?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울증 자가진단법인데요.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걱정거리가 많아진다. 두 번째로는 쉽게 피곤해진다. 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다. 즐거운 일이 없고 세상 일이 재미가 없다. 또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절망을 느낀다. 스스로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불필요한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잠을 설치게 되고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입맛이 바뀌고 한 달 사이에 5% 이상의 체중이 변하게 된다. 또는 답답하고 불안해지면서 쉽게 짜증이 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거의 매일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신체 증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내용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런 증상들 네. 중에서 3개 이상이 있어요. 자기 증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초기라고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개가 넘으실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인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면 뭐 건강한 네, 건가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TV에서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이 오랜 시간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에는 그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자살과 우울증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네.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살 신드롬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큰 추종 문제. 자살들이 있다고 그렇죠. 있죠. 그게 예. 가장 문제일 것 같고요. 예. 특히 아이돌, 연예인들, 맞습니다. 아이돌 스타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최고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기가 식어지는 자기가 세인들에서 잊어지는 그렇죠. 그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다 감당을 보니까 못하는군요. 우울증이 많이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 수험생들에 있어서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해서 주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항상 1등 하는 아이들이 좀 더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에서 10등, 뭐 20등 하던 친구들이 5등, 10등 하면은 칭찬을 받게 돼요. 행복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항상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1등을 놓치면 큰일 난다. 강박을 1등, 느끼는군요. 네, 강박증에 의해서 예.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거나 1등을 놓쳤을 때 그런 상황을 주체를 못하고 그러네요. 우울증이 오고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인생 목표에 맞춰서 자기 스페이스대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타인과 비교해서 그런 강박관 속에서 살지 않게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라톤이다. 또 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꾸준하게 그렇죠. 열심히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언젠가는 네. 오겠죠. 자, 겉으로 보이는 내용보다는 좀 정신적인 내용, 또 육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안의 내용으로 그렇죠. 우울증과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서 보다 보면은 일반 우울증 말고 아이를 낳고 난 어머님들께서 이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산후우울증이 최근에 와서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산후우울증은 예전에는 크게 뭐 언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산후우울증이라는 용어 자체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산모분들이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돌봐주실 분들 손이 많았어요. 그렇네요. 네, 뭐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뭐 시부모님부터 네. 여러 가족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산모는 자기 몸을 우선 추스리는 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우선 출산이 힘들어져 있는 자기 몸도 감당하기 힘든데 맞습니다. 아기마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산모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네. 산후우울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이후에 산육기 한 3주에서 6주 사이 네. 그렇게 산모들이 많이 힘들고 할 때는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의 배려뿐만 아니라 네. 남편분이 많이 배려해야 되는데 남편분들 한참 그 시기가 또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바깥 일하고 예. 늦게 뜨고 또 회식이다 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은 산모분들 굉장히 참기 힘들어지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산후우울증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족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출산 이후에는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또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주부님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박사님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주변에 또 출산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이가 생겨서 행복할 텐데 네가 힘든 게 뭐니 이런 얘기들 하곤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한 한마디 건네봐야 그렇죠.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화병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나 화병이 우울증과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우울증이나 화병이 다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화병, 우울증 같은 개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병이 우울증이 오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님들이 보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인가 질환인가 정확하게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죠? 예, 예. 우울증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화병 그만 맞아 나의 증상이야. 그렇죠. 화가 확 올라오고, 화. 예. 그래서 예전부터 우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그다음에 화병 이거를 같이 섞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이 같이 동반됩니다. 네. 기분이 업됐다가
너무 다운됐다. 그렇군요. 그리고 화병 같은 경우도 그런 감정 상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울증과 화병을 명확하게 구별하시기보다는 네. 우리 정서에 맞는 화병, 그게 우울증이구나. 그리고 또 화병이 심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우울증이 좀 더 안 좋아지면 또 화병이 올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내가 속이 터져, 그렇죠. 화병 나지 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 네.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병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명랑하고 즐겁게 건강한 정신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모든 마음의 병이 그럴 것인데요. 마음의 병은 이제 마음으로 좀 우선 많이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어떤 일 추진하에서 너무 빨리 완벽주의 이것은 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과로, 그 다음 과음, 과색, 너무 성생활에 무리한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걸 좀 막아서 네.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된 삶을 좀 줄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 규칙 운동과 함께 그런 정신 수양, 마음 수양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목표를 정하고 타인의 목표와 동일시하실 필요 없이 네.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신다면 한 번의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돌아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난관을 이겨내고 돌아서 자기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운동하시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우울증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보십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이신데요. 요즘 워낙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자신에게 철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의 마음도 또 본인의 상황도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더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생한 음식 정보죠. 음식 보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현대인의 마음의 병,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우울증과 좀 멀리 할 수 있을까요? 네, 평상시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발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추차나 결명자차, 직자차 같은 약차를 즐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토마토, 양파, 당근 같은 과일이나 야채들을 즐겨 드시면 우울증을 예방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체 건강이든 정신 건강이든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네. 것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나 당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메모해 두셨다가 챙겨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른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네, 특히 또 우리 신장의 양기가 약해서 손발이 많이 차고 네. 아랫배가 차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참마죽 산약이라고 하는데 마를 갈아서 이제 즙을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늘 있죠? 마늘을 우유에 타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갈아서야 아니면 그렇죠. 통마늘로요? 통마늘도 괜찮고요. 생마늘을 평상시에 드시면은 네. 몸의 순환도 좋고 몸을 많이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울증 아니라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장이 안 좋아서 평상시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한숨을 많이 쉬고 옆구리가 땡땡한 걸 많이 네.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울증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부추 생즙 부추를 드시면은 갈아서 드시면은 우울증 예방에 좋고 치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증상별로 또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시니까 네. 더 효과적인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설명 가운데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변의 분들이 좀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많지만 체력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험생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좋은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양파가 그런데요. 네. 생양파를 갈아서 토마토랑 같이 양파를 일부 갈아서 주스로 해서 드시면은 수험생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양파가 매워서 그렇게 토마토 주스에 넣어서 먹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검은콩 있죠? 네. 검은콩을 갈아서 우유랑 같이 그렇게 시판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 좋죠. 그거보다 더욱더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서 주면 엄마의 사랑까지 넣은 정성까지 더해서 그렇죠. 사랑의 간식이 되니까 예. 우리 수험생 우울증에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또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운동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